자, 국어의 의문 변동 2페이지 다들 폈죠? 자,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기하고 발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뭐라고 그래요? 의문의 변동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교체는 뭐냐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A에서 B로 바뀌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배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이라고 했는데 얘를 소리를 박이라고 이제 적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이제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바뀌었으니까 A에서 B로 바뀐 거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해? 교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국민을 국민으로 발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탈락은 뭐냐면요.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탈락인데 자음군 단순화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런 것들이 그 탈락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갑 이거를 발음할 때는 갑 이렇게 발음하지. 그리고 가브스 이렇게 갑스 이런 식으로 발음 안 하잖아. 갑스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갑이라고 발음하지. 그러니까 시옷이 탈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옷이 탈락해 버리는 이런 현상을 탈락이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라고 한다. 근데 위에는 그럼 기억이 탈락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페이크 문제예요.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하는 건 이제 쌍자음은 음은 한 개로 쳐. 끄뜨뿌스즈는 그 발음이 끄뜨뿌스즈로 한 개로 발음되지 두 개로 발음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는 부살 이렇게 읽었잖아. 부살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소리나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끄뜨뿌스즈는 하나의 단어로 소리가 하나의 음운으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된 건 교체야. 쌍기역이 한 개의 음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갑 같은 경우에는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되게 페이크로 많이 나와요. 우리 소혜는 안 자는 날이 없어. 일어나요. 자, 그래서 탈락은 이렇게 의문 한 개가 없어지는 현상이고 첨가는 원래 없던 의문이 생겨나는 현상을 첨가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일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논일, 반일, 논일을 하다 반일을 하다 할 때 그때 논일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다음에 자음 축약 현상은 뭐냐면 A랑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야.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제3의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 되는 거.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역이 되는 거. 이런 게 의문 축약이지. 기역과 히읗이라는 두 개가 만났는데 키역으로 하나로 바뀌었어. 그러면 축약은 탈락도 되는 거예요? 축약은 탈락은 아니지. 왜냐면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야. 탈락은 두 개 있다가 한 개는 남고 한 개가 없어진 거야. A랑 B가 있었는데 A가 하나 없어지는 게 그게 탈락인 거고. 그러면은 새로운 의문이 생긴 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는 거지. 여기서 각하에서는 기역도 아니고 히읗도 아닌 제3의 의문이잖아. 그래서 축약인 거야. 이해돼요? 키읔은 기역도 아니고 히읗도 아니고 제3의 의문으로 키역이 온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있었던 갑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시옷 중에서 비읍은 남고 시옷은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인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교체가 제일 많아. 교체 뭐뭐 온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 한대요.
음절 말 평파열음화. 그러니까 음절은 또 뭐야 얘들아? 음절. 이게 음절이야. 절, 의, 끝, 소리, 규칙. 얘는 하나가 전부 다 음절이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음절이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는 음절의 이 끝 받침 있지. 이 받침 소리에 뭐 7개만 딱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음절 말, 음절의 받침에 평파열음화. 그 음절 말이 항상 그 평파열음으로 그 소리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절 말에서 딱 7개만 옵니다. 뭘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 자음만 오는 것이 음절 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을 어떻게 외워줄까? 옛날에 중학교 때 안 배웠어? 맞았어. 가느다란 물방울이야.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주면 되죠. 어떤 반에서는 그녀 다리만 보여로 외운다고 하더라고. 외우기 쉬운 걸로 외우세요.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7개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적고 음절의 끝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박, 부엌 전부 다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기역, 쌍기역, 키역은 뭘로 소리가 난다?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 안은 안, 니은은 니은. 그다음에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이 음절 말에 오게 되면은 뭘로 소리가 나요? 전부 다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전부 다 받침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있죠. 전부 받침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박, 안, 낫. 지금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달도 마찬가지. 달이랑 감도. 표기하고 소리가 일치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은 박, 안, 낫, 달, 감 이렇게 표기랑 소리가 일치하고 있는 얘네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야. A에서 아예 딴 거 B로 바뀌어야 돼. A에서 B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A에서 A로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친 애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애들이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다 밥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리을은 리을로 그대로 오고 미음도 미음으로 그대로 오고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오고 이응은 이응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리을이랑 미음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이응 같은 경우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전부 다 노란 양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어? 유성음이라고 얘기했었지. 유성음들은 지금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잖아. 전부 그냥 표기랑 똑같잖아. 표기랑 똑같지. 그런데 기역, 디귿, 비음만 어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표기랑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평파열음 하라고 그런 거야. 평파열음.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이지.
기역 디귿 비읍이 얘네들에서만 그리고 평이라는 거는 예사소리라는 거거든. 크트프 끄트프 아니고 그드브만 평음이야. 평음. 평파열음이라는 거는 기역 디귿 비읍을 의미해. 파열음에는 그드브 크트프 끄트프가 있는데 그런데 평파열음은 그드브야. 그래서 평파열음화라는 거는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었던 애들이 기역 디귿 비읍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죠? 그 다음에 활동 2.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적고 1과 2에서 음절말 발음이 다르게 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자, 꽃은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라고 발음하죠. 꽃. 자, 그러면은 꽃을 꺾다 할 때는 우리가 꽃을이라고 읽을까 아니면 꼬들이라고 읽을까? 꼬들 꺾다 그래 아니면 꽃을 꺾다 그래? 꽃을. 꽃을이야. 이때는 치읓이 왔어요. 근데 꽃 아래. 자, 꽃 아래에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꽃 아래라고 할까? 꽃차례라 그럴까? 꽃 아래라 그래. 그러니까 아래일 때는 뭐가 진행되었고 평파열음화가 진행되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을이 왔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을과 아래의 차이가 뭐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을은 어때? 뜻이 있어 없어? 뜻이 없어. 그런 걸 뭐라 그럴까?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 그렇지. 형식 형태소라 그러지. 왜냐면 을은 조사니까. 조사는 형식 형태소죠. 그런데 아래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 명사잖아. 아래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 뜻이 있어.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일 때는 뭐가 적용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 숲 같은 경우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숲이에요. 그런데 자, 형식 형태소인 을이 왔을 때는 적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발음해요? 숲을. 그리고 숲 안에 뭐가 있다 이럴 때는 수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안은 실질 형태소이니까.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부엌 이렇게 안 읽고 부엌이라고 읽지.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이니까 애가 형식 형태소니까 부엌해일까 부엌에일까? 부엌해야 부엌해. 그 다음에 안은 실질 형태소니까 부엌안이 되겠지. 이해되나요? 여기서 한 개 또 질문. 보면은요, 꽃을, 숲을, 부엌해 같은 경우에는 치읓이, 받침 치읓이 위에 있던 이응으로 옮아갔어. 받침이 첫 소리로 옮아갔습니다. 이동했어요. 여기도 숲을도 마찬가지로 음절 말에 있던 종성이 초성으로 옮겨갔어요. 이렇게 종성이 초성으로 옮겨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 연음이라 그래. 연음. 연음은 의문의 변동에 속할까 안 속할까? 얘는 의문의 변동에 속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응이 키역으로 교체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치읓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이동을 한 거지 없던 게 새로 생기거나 탈락하거나 교체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교체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애가 그냥 A가 A 그대로 있는 거야. A가 A 그대로 있는데 다만 자리만 옮겨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의 변동이 아닌 거야. 탈락도 아니고 교체도 아니고 첨가도 아니니까. 그래서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또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1은 단어 뒤에 무엇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앞 음절의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발음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고 2번 이 꼬달의 수반 부어간 같은 2번은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와서 먼저 앞 음절의 종성을 대표음으로 바꾼 뒤에 뒤 음절을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별표하고도 되어 있지. 연음은 뭐다? 뒷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앞 음절의 끝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이 아니다 라고 써있지. 음운 변동이 아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맞춰볼 수 있어. 앞 음절 이거 앞음절이라고 읽을까 아니면 앞음절이라고 읽을까? 앞음절이야 앞음절이야? 앞음절이지. 이거는 앞음절이지. 왜 앞음절이 아니야? 음절이 뭐기 때문에 그래? 실질 형태도 뜻이 있기 때문에 음절이라는 거 자체가 명사로서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앞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위에 이슬이 맺혔다라고 했을 때 입 위에야 입 위에야? 입 위에지. 잎을 따다라고 할 때는 잎을 따다가 되는 거지. 네.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옷, 지옷, 지읒, 티읕, 히읗은 음절 끝에서 모두 디귿으로 발음되어서 표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한대요. 그래서 새우젓, 새우 지읒이야 시옷이야? 새우젓. 젓. 시옷. 그다음에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다. 티읕일까 시옷일까? 시옷. 한 끗 차이다. 더운 것보다 추운 게 차라리 히읗이야 시옷이야? 시옷. 그렇지. 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자친구가 굉장히 계속 이거를 뭐가 낫다라고 자꾸 이 히읗을 쓴대. 그래서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 보기가 싫어서 카톡에서. 네. 이제 많이 인터넷에서도 많죠. 뭐가 더 낫다라고 해서 자꾸 히읗 쓰는 사람들 있는데 이 낫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다, 알을 낳다 할 때 그럴 때만 이 히읗을 쓰지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비음화. 비음화는 뭐냐면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자음 체계표 하면서 비음 배웠지? 비음이 뭐가 있었어요? 비음에 뭐뭐가 있었어? 니은, 미음, 이응이 있었지. 노란 양말 중에서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이라 그랬지. 울림소리에 니은, 미음, 이응, 리을이 있는데 그 중에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고 리을만 유음이죠. 그래서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그걸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이 아닌데 비음이 되는 걸 비음화라고 해요. 그리고 은비야 일어나. 써야지.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왜냐면 지금 내가 일반만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어. 왜냐면 강의를 왜 녹화하고 있냐면은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다시 이거 복습하려는 친구들 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야 일어나 그러면 그게 다른 애들이 다 보는 거기 녹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고 많이 질문도 많이 해줘. 그래야지 이제 그 질문 나온 걸 통해서 애들이 또 많이 이제 또 새롭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반이 되게 또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선영쌤을 국어교실이라고 유튜브에서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할 친구들은 가서 네,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비음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국민. 국민으로 발음하죠. 국민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국민 이렇게 발음하지. 국물이 아니라 국물. 학년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학년. 부억문 안 하고 부억문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미음이 만났을 때 기역이 뭐가 된다? 이응이 된다. 자, 지금 이 국민, 국물, 학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뒤에 있던 미음이 비음이었잖아. 근데 기역은 비음이 아니라 파열음이었어. 비음이 아니라 파열음이었어. 그런데 미음이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기역에 영향을 줘서 기역을 어떻게 끌고 와? 비음으로 똑같이 끌고 온 거야. 이게 비음화인 거예요. 받는다 같은 경우에도 이 니은이 비음이잖아. 그러니까 디귿이라는 파열음을 비음으로 막 바꿔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받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낱말은 낱말. 벚나무는 벚나무. 꽃망울은 꽃망울.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디귿이 니은 미음을 만났을 땐 니은이 된다. 선생님,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 낱말, 벚나무, 꽃망울 같은 경우 보면은 디귿이 아니라 티읕, 지읒, 치읓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에 뭘 한번 거친 거야? 비음화가 되기 전에 낱말은 낱말이 된 다음에 한번 낱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뭘 거친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거쳤던 거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겪었던 거지. 벚나무도 마찬가지야. 지읒이 일단 디귿으로 한번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은 다음 그 다음에 니은이 된 거야. 꽃망울도 꽃망울 디귿으로 한번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꽃망울이 된 거야. 그래서 낱말, 벚나무, 꽃망울 이런 단어를 갖다가 준 다음에 여러분 이 낱말, 벚나무, 꽃망울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몇 번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야 돼? 2번 일어났다고 봐야 돼. 교체가 2번 일어났습니다. 비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2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물. 반물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반물. 밥맛은 밥맛. 집념은 집념. 뽑는은 뽑는. 그래서 비읍이 왔을 때 비읍은 뭘로 변한다? 미음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가 있는데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 공로, 독립,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죠. 심리, 압력.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게 독립이랑 압력 같은 경우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은 여기 비음이 없는데 비음화 시켰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기역이든 뭐 비읍이든 다른 음운이 있으면은 리을은 그 뒤에서 니은으로 바뀌어요. 일단 기역이 리을을 비음으로 바꾼 다음에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이 기역을 비음화 시켜가지고 이응으로 바꾼 거야. 압력도 마찬가지야. 압력도 비읍이 일단 리을을 니은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니은이 압을 비음화 시켜서 압력이 된 거야. 그래서 서로 쌍으로 서로 영향을 줘서 기역은 리을에, 리을은 기역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동화를 일으켰다 해서 얘네들은 상호 동화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의 비음화? 리을의 비음화.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 리을은 리을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오면 그 자음이 비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뒤에서 일단 뭘로 바뀌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옵니다.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리을의 비음화예요. 그래서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이 된다. 종로 같은 경우에도 한자어지, 한자어니까 이제 종로로 바뀐 거고, 홈런 같은 경우에도 홈런이라고 발음이 되는 이유가 홈런이 외래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유음화 볼게요. 자, 유음화. 유음화는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유음이 리을이기 때문에 유음에는 리을 하나밖에 없지. 리을이 아닌 게 리을이 되는 것이 유음화예요.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적고 무엇을 발음했는지 봅시다. 관리. 어떻게 발음해요? 관리. 신라가 아니라 신라. 인력이 아니라 인력. 선릉이 아니라 설릉. 만리포가 아니라 만리포. 한라산이 아니라 한라산. 대관령이 아니라 대관령. 광한루. 전부 보면은 앞에 있던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주었어. 앞에 있던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주었어.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미안. 잘못 거꾸로 얘기했네.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으로 영향을 줬지. 그래서 리을이 리을로 바뀌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에 있던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줬지.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줬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바꿔버렸어. 이런 거 무슨 유음화라 그럴까? 방향이 역으로 오잖아.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오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역행적 유음화라 그래. 역행적 유음화. 그다음에 이거 리을이 앞에 있던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뒤에를 바꿔줬어. 자, 그럼 이거는 순행적 유음화겠지. 순행적 유음화. 예를 들면 실내에서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줘서 뒤에를 바꿔줬어. 실내, 설날, 칼날 이런 거 순행적 유음화예요. 자는 친구들 일어나서 한번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세요.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다 적었니? 선행적 유음화. 그 다음에 동화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동화. 동화.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담는 현상. 그러니까 같을 동, 델화. 그래서 같은 걸로 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이 되고, 유음이 아니었는데 유음이 되고, 이런 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행동화는 앞자음이 영향을 줘서 뒷자음이 바뀌는 거. 순행동화. 그다음에 뒷자음의 영향으로 앞자음이 바뀌면 역행동화. 예를 들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앞자음이 뒤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줘서 뒤에 있는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버렸지. 이거는 순행동화야. 그런데 뒤에 있던 리을이 앞에 있던 니은에 영향을 줘서 바꿔버렸어. 그러면 역행동화지. 그리고 섭리처럼
앞과 뒤가 서로 다 영향을 준 거는 상호동화라고 하는 거죠. 상호동화. 그다음에 닿는처럼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았어. 니은이 영향을 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이때는 니은과 니은 똑같지. 똑같은 걸로 바뀔 때는 완전 동화. 그런데 이렇게 이응 니은처럼 서로 비음이긴 하지만 똑같이 비음이긴 하지만 이응 니은으로 서로 다른 자음이야. 이럴 땐 불완전 동화라고 한대요. 불완전 동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기억에서 미음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뭘까요? 왕릉 1학년 국문학 이렇게 바뀌죠. 생겼는데 그다음에 관련된이겠죠. 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지금 음운의 변동 종류가 다른 한 개 뭐게요? 몇 번이게요? 맞춰봐요. 뭐게? 미음. 왜 미음만 다를까? 미음만 유음하여. 맞았어. 미음만 유음화야. 나머지는 다 비음화야. 왕릉 1학년 국문학 생겼는데 전부 다 비음화지. 근데 관련들만 유음화야. 나머지는 다 니은, 미음, 미음이죠. 근데 네. 리을 있잖아요. 리을. 리을은 그 쌍시옷이 음절 끝소리같이 적용된 뒤에 바뀐 건데 이것도 다른가요? 얘는 음끝이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성질이 하나 다르니까 이게 리을만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그게 근데 좋은 질문이야. 그렇게 만약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을만 좀 특이하긴 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운 변동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큰 카테고리 비음화랑 유음화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그걸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비음화랑 유음화로 이제 본 거죠. 근데 맞는 말이야. 만약에 이거를 시험 문제로 냈는데 이렇게 미음만 다르다고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은 약간 이의제기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얘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번 적용됐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한번 배워볼게요. 된소리 되기는 특정 환경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인 끄, 뜨, 뿌, 스, 쓰로 발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드부스즈가 끄뜨뿌스즈가 되는 그 현상. 이거를 된소리 되기라고 한다. 된소리를 다른 말로 경음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경음화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파열음은 기역, 디귿, 비읍이죠. 기역, 디귿, 비읍, 크트프, 그드브, 끄뜨뿌 이게 파열음이죠. 이 파열음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사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예사소리는 그드부스즈죠. 그드부스즈. 예사소리는 그드부스즈고, 그다음에 된소리는 끄뜨뿌스즈고, 그리고 거센소리는 크트프츠죠. 네, 그래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다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끄뜨뿌스즈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학교를 어떻게? 학교로. 숙제를 숙제로. 부엌도는 부엌도로. 닫고는 닫고로. 옷고름은 옷고름으로. 뻗대다는 뻗대다로. 입술은 입술로. 앞집은 앞집으로. 꽃다발은
꽃다발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 경음화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 유형이 있었어. 기역, 디귿, 비읍이 받침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드브, 스즈가 오면 이건 전부 다 끄트프, 스즈로 바뀌어요. 일단 이거는 너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꼭 그드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만 된소리가 오냐? 그건 아니에요. 니은, 미음 뒤에도 오기도 해요. 자, 이 단어 한번 봐봐.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를 라고 했을 때 신고랑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라고 했을 때 신고랑 발음이 어때요? 다르죠. 얘는 어떻게 발음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할 때는 신고,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갔다 했을 때는 신고야. 같은 니은인데 어떤 니은 뒤에서는 그냥 예사소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니은 뒤에서는 기억이 쌍기역이 됐어. 된소리가 됐어. 이거 차이가 뭐게요? 신고랑 신고의 차이는 뭘까? 신고는 이응인데 얘는 이응이 아니야. 이응 뭐게? 신고, 신다, 신으니까 신어서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하는 단어를 뭐라고 부를까요? 용언이라 그래. 용언.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받침에 니은 미음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게 기억이 쌍기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된소리로 발음한다.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신고 한번 봐봐. 신고, 신다, 신다, 신으니, 신어서. 굉장히 모양이 많이 바뀔 수 있지.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다 할 때 신고는 모양 바뀔 수 있어 없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게 명사는 안 바뀌는데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는 모양을 막 바꿔. 그러니까 용어는 뭐냐면 동사랑 형용사야. 동사랑 형용사는 모양이 막 바뀌잖아. 형용사 예쁘다, 예쁘니까 예쁘고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동사 먹다, 먹으니, 먹어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는 모양이 막 변해요. 이렇게 모양이 막 변하는데 모양이 안 변하는 부분들 있지. 요 신신 이 부분은 안 변하지. 이거를 어간이라 그래. 어간. 그리고 고다, 은이, 어서처럼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해? 어미라고 해. 어미. 어간 받침으로 이렇게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은 그때는 그 뒤에 있는 게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가 아니라 신고, 신다가 아니라 신따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어간 받침으로 니은 미음이 왔을 때 뒤에 오는 어미가 이제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그때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안고, 신따, 넘지, 담소, 삼고, 감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어간 받침 안다, 안고, 안으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어간의 받침 니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우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갈등, 발전, 일시, 말살, 갈증, 물질 전부 한자어죠. 한자어니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디귿 시옷 지읒만 돼. 뭐는 안 돼? 기역 비읍은 안 돼. 기역 비읍은 된소리를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 결방 이렇게 발음하지 결과, 결방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리을, 관형사형 어미 리을. 자, 얘들아,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 거야. 리을까지만. 자, 힘을 내세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된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관형사형이 뭐냐면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야. 그래서 가다 같은 경우에도 가다, 가고, 가니까,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라는 용언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얘를 갈로 만들어주면 길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 갈길, 내 갈 길 갈게 할 때 길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명사를 꾸며주게 가에다가 어간 가에 붙은 이 리을이 뭐야? 관형사형 어미인 거야. 관형사형 어미인 거야. 그래서 갈길로 발음되고 올 때는 올 때로. 알바, 내 알바노 이럴 때 알바, 아니다 할 때 알바. 볼 사람은 볼 사람. 할 적에는 할 적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예문을 딱 준 다음에 이 예문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형이 딱 봤을 때 이거는 한자어 받침뒤구나, 리을 받침뒤구나, 관형사형 어미뒤구나. 예문을 보면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3분이나 남겼다.